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지금 양당 이제 이재명 대표와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오늘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거고, 그런데 확실히 어제와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정치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뉴스를 잘 안 본다고 하더라도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정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 방향에 대해서 제안들을 많이 했거든요. 국민소환제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뭐 노동시간 관련해서도, 또 30조 추경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안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만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문재인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왜 한심하다 한심해 진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냐? 우리 제작진분들 이러고 숫자 세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 내용이 없어요. 저게 끝입니다.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한 18번? 그렇게 많이 언급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평론가님부터 여쭤볼까요? 일단 우리 권성동 의원이 예습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습은 잘한다. 지금 예습하신 거예요. 어떤 거죠? 야당 예습. 발목 발목 잡기 야당 예습을 한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비판하면 좋을까, 비난하면 좋을까. 이재명 야당 예습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아니 난 진짜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네. 예.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하다가 참 거친 표현 써도 되나요? 아유, 마음껏 하셔도 되죠. 정말 쪽팔린다. 아니 여당 대표라는 인간이 할 줄 아는 단어가 이재명밖에 없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없이 존립 자체가 안 되는 정당 같다. 근데 너무 수준 이하고 정말 같은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창피했어요. 좀 없어져야 돼요. 네. 그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한 번도 정책이라든가 국정 비전을 가지고 플랜카드를 건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욕하는 것만 플랜카드 건 정당이에요. 지금 무슨 정당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여당이 아니죠. 이 권성동 의원이 제가 이제 약간 좀 뒷자리, 우리가 교육위원회가 좀 뒷자리에 있는데 저 끝에서 막 걸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와서 가운데 통로로 내려가는데 제가 바로 가운데 통로 바로 옆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의원님한테 제 옆자리가 문정복 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님 저 봐, 얼굴에 분장을 얼마나 했는데 그냥 막 이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평소보다 유독.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아침에 7시 10분에 목욕탕에서 만났거든. 오늘 오전에. 아침에 네.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 시간에 보통 안 와. 우리는 항상 그 시간에 가는데 원래는 그 시간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는 사람인데 네. 왔는데 막 무지하게 얼굴을 닦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 양반이 이게 저 대표 연설을 한다고 저렇게 닦나 했는데 하여튼 이 뒤에서 화장을 엄청 했는데 제가 오늘 아까 18번 한 이야기를 그 뒤에 나와서 들었어요. 나와서 듣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신영 평론가님이 야당 연습한다고 했잖아. 근데 저는 딱 18번 했다는 이야기 듣고 끝났다. 끝났어. 왜 끝났느냐. 그게 이제 그 18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살이 썩어서 골마 썩어지고
골마 썩어지고 골마서 구더기가 가득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숫자예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까? 주역에 네. 보면은 이제 64개 중에 18번째 개, 그 18이 되게 안 좋은 건데 네. 18번째 개가 산풍고라고 아주 그 이 썩어 문드러져서 뭐 안 좋은 거야. 그거 나오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18번 했다 그러길래 아유 스스로가 망할 것을 자기 입으로 예언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아까 그냥 혼자 공부를 좀 생각을 해봤죠. 이거 김건희 여사한테 미리 좀 얘기했으면은 18번 안 할 텐데 이거 그건 좀 예상 못했나 보네요. 글쎄 말이야. 네. 예. 그 얼굴이 두껍다는 걸 후훅하다 그러잖아요. 일단 분장을 두껍게 했어요. 남들의 비난하든 말든 나는 난다 떠든다. 그래서 분장을 두껍게 한 거고. 저 국회 저런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나 앞에 지나가면 다리 한번 싹 걸어볼까 이런 생각이 하고 싶어요. 다리를 왜 겁니까?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본인들 입으로 여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좋아. 여당의 대표야. 대표면은 2025년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의원님. 한 마디도 안 해. 제가 풀은 솔직히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진짜 아예 없었습니까? 뭐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그런 건 정책 없지. 제시. 계속 10분의 9가 네. 문재인 정부 때 경제 폭망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나라 망쳐서 뭐 이렇게 이 쿠데타 한 거다. 쿠데타 요 내라는 좀 조금은 미안한데 이건 다 이재명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한 게 10의 9야. 그리고 10분의 1이 뭐 좀 앞으로 뭐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성 있게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거의 없다. 도대체 뭐 왜 한 거야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특검법 발의한 거 뭐 거부권을 유도했다. 갑질 청문회 언급했고 또 이재명 대표 뭐 방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냐면 123 비상계엄 선포 이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 네가 있잖아. 근데 이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나마. 네. 그런데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이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 이 계엄과 탄핵 소추 구속 기소를 같이 묶어서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라. 이거 굉장히 교묘하게 이 문장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와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 사실 2016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은 망했어야 돼요. 우리 저기 역사학사님 계시지만 임진왜란 때 조선이 망했어야 되잖아요. 그랬지. 예, 그 똑같은 것처럼 그때 국민의사는 해산되고 새롭게 재구성됐어야 되는데 그때 그나마 쓸만한 부위들 유승민, 김무성 등이 바른미래당으로 나갔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복귀했지만 자리 못 잡았어요. 이 나머지는 그 당에 정말 없어져야 될 부위들만 나와서 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당입니다. 나는 진짜. 요즘 들어와서 그 윤석열이나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이 인간들 보면 네. 옛날 선조 보는 것 같아. 선조.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선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또 역사 공부 들어갑니다. 선조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뭐 진짜 완전히 피폐해지고 뭐 백성들은 굶어 죽고 경복궁은 불타서 없고 한양 도성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신하들한테 야 니들 내가 이긴다고 했지 일본 우리가 이긴다고 했지 그러면서 꺼내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꺼내냐 김건희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뭐예요? 저 고속도로 꺾어라? 천문성이 있는데 별이 있는데 그 별이 그때 내가 저 자운성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거 내가 이거 오면은 다행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내 말대로 됐잖아. 야, 니들 이 전쟁 이긴 건 내가 그때 별 관측해서 제대로 이긴다고 얘기해서 이긴 거야. 선조실록에 이렇게 나와. 아니 제가 최근에 제일 큰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을 제가 연산군하고 궁예에 비교를 했거든요. 맞아 그 얘기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선조가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아. 연산군이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수백만 명이 죽게 하진 않았잖아요.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진 않았지. 네네. 어쨌든 저 술 처먹느냐고. 그렇죠. 그렇지. 선조가 더 나쁜 사람이네, 그죠? 예. 그
관료들을 좀 죽이고 그랬지. 네네. 뭐 하여튼 술 처먹고 네. 맨날 여자들하고 뭐 좀 과감한 예. 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니까. 기록이 그렇지. 있으니까 아유,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이 연산군 일기 마지막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음탕한 짓을 많이 했는지가 그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얼마나 음탕한지. 예, 예, 뭐 관료들 부인들 다 데리고 들어오게 해서 난잡하게 그런 그 행위를 하게 하는 흥청망청이 그때 나온 단어잖아요. 그러면은 연산군이랑 더 비슷하냐 선조랑 비슷하냐 이렇게 가지 말고 네. 연산군의 나쁜 거와 선조의 나쁜 거를 다 갖고 왔다. 거기에 추가로 광해군의 나쁜 것까지. 광해군의 나쁜 것까지 추가했다. 관심법도 있는데 궁예까지 궁예까지. 그렇게 좀 제가 정리하면 그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그 역대 폭군들 많이 찾아봤어요. 뭐 봉상왕도 있어. 고구려로 가면은 봉상왕도 나오고 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역사 지식이 짧아서 모르겠네요. 고구려사 전공은 안 해. 공사는 잘 모르겠네. 아니 근데 요 지금 그 대표 연설 때 분위기를 제가 영상을 좀 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연설할 때는 진짜 막 계속 중간에 끼어들고 소리 지르고 막 반발하고 박충건 의원도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근데 굉장히 이재명 대표 여유 있게 부드럽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경지에 오른 거죠. 경지에 제가 말리지 봐서는, 않고. 예, 말리지 않고. 근데 나는 어제 좀 보면서 굉장히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 플러스 상당히 그 좌중을 압도하면서 나름 저런 발언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어떤 항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난 예측하고 나왔다. 어느 정도 예, 미리 그러면서 그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예 원고에 없는 이야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난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냥 거는 괜찮은데 수치 있잖아요. 수치는 틀리면은 약간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 노동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 할 때 그때 이제 그 52시간 안에 그 대기업도 이제 노동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주 몇 시간에 몇 주를 해서 얼마 있고 이 얘기는 전혀 원고에 없던 이야기였어요. 어허.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막 그 노동 시간 관련해서 뭐라고 막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실제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일거에 압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간에 뭐 또 이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 속에서 노동 시간 혹시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그 52시간 안에서 유연성을 갖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그래서 노동 시간을 갖다가 늘리지 않고 역으로다가 주 4일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탁월하다. 탁월하다. 그랬는데 우리 같이 중앙대 법대에서 고시 공부한 권성동 형은 이재명 18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을 내는 거야. 아 그리고 국힘 쪽에서 박수 치고 이번에 오늘 민주당 의원분들이 우리 소리 안 질렀어. 그러니까요. 소리 안 질렀지. 그건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도 미리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오늘도 어느 정도 의원분들 다 같이 좀 그래 오늘 무대용으로 가자라는 전략이 있었던 겁니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아침에 그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우리 의원 방에다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오늘은 우리 품격을 좀 지키자 이렇게 했는데 그 청주의 이광희 의원이 그분이 아주 옛날에 노동운동도 열심히 하고 청년운동도 열심히 했던 또 분이에요. 살림학자입니다. 살림학자. 예, 그런데 이광희 선배가 그걸 참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끝나고 이제 나오다가 이광희 의원하고 옆에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광희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삼천교육대 진상 규명하는 일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형님 그 고통을 참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더니 죽을 뻔했어. 그래서 자기 나왔대 아예. 참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 어제 그 이재명 대표 연설할 때 박충권 의원이라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오늘 학력을 보니까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나왔네. 네 맞아요. 네. 탈북자시구나. 아니 뭐 한국 사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이 권익을 대변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꼭 이런 극단적인 분을 주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기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이
두 분이 이제 대표 연설을 보시면서 느낀 게 보수는 보수답지 못하고 진보는 진보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받았어요. 어떤 의미죠? 보수는 원래 좀 품격이 있어야 돼요. 보수라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품격 이런데 품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보수도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랐고요. 진보는 원래 좀 살짝 싸가지가 없어야 돼요. 원래 진보라는 것이 기존에 하던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기존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민주당 너무 예의가 발라.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진보가 아니고 개혁정당, 민주정당.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요즘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하는 저보고 좌파라고 하면 성질 벌렁 내거든요. 나 알고 보면 우파야 그러거든요. 제가 네, 우파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을 유린하는 극단적인 난동 세력과 합리적인 이 모든 국민들과의 이 적대적 구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아주 명쾌한 해석이시고요. 저도 뭐 그 우리 박시정 평론가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왕 뭐 에피소드 이야기 하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에피소드. 있었던 에피소드 이야기 하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8시에 의원님 토크 박스인데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날 8시에 하거든. 네. 우리가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50명이에요. 50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윤석열 탄핵 연대지. 제가 이제 그 처음 그 만들 장본인이고 지금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하고 저 공동간사하고 있고 그 박수현 민주당 의원님하고 황운하 의원 조국혁 신당 의원님이 대표 두 분이 대표라고 계시는데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아침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오늘 이따가 권성동 그 어떻게 참지 그래 우리 다 그냥 품격 지키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윤종호 의원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뭐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 진보당이 다 해결할게. 진보당에서는 그러면 좀 야유를 좀 보내셨는데 계속했지. 진보당에서 역시 진보 맞네. 우리 역시 이제 진보 맞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 맞네. 뭐 조국혁 신당 의원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냥 꾹 참고 있는데 한창민 의원이 제일 소리 이제 세게 지르고 그래요? 진보당 의원들 또 지르고 그래서 아침에 회의한 대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렇게 조금 나눠져 있었구나. 요런 건 재밌네요.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 국회 위에 그 오늘 이렇게 대표 연설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학생들이나 좀 보러 왔습니까? 오늘은 안 왔어요. 오늘은 어제는 어제 초등학생들이 왔었고. 있었는데 오늘은 안 왔습니다. 학생들이 안 오길 잘했네요. 배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초등학생도 그 아니 정도 배울 게 무장했습니다. 하나 있었지. 네. 화장을 저렇게 진하게 하면 망가진 얼굴이 되는구나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왔으면은 이렇게 국회에서 저렇게 마이크 앞에 서서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하나라고 들었을 텐데 그 내용이 없었잖아요. 안 오길 천만다행이죠, 뭐. 예. 그러면 요 이야기 헌재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또 등장을 했는데 계엄의 또 다른 이유가 약간 밝혀졌습니다. 뭐냐? 윤석열이 시정연설 때 삐졌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영상으로 왜 삐졌는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자, 저희라도 박수 쳐. 우리라도 아니 박수 좀 쳐주시지 그러셨어요. 형님. 아니 저는 22대 들어왔을 때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안 와서 박수를 못 난 쳐요. 진짜 못 보셨구나. 박수만이 아니라 난 진짜 뭐 프랭카드 걸고 네. 정말 꽃가마까지 다 대령하려고 했는데 네. 족벽도 안 치고 와가지고. 근데 우리 오늘 권성동 의원한테 박수 많이 쳤어요 정말. 맞아요. 아니 쳐주시더라고 네. 민주당 의원분들이. 특히 김우영 의원이 네. 그렇게 또 박수를 웃으면서 막 좋죠. 우리 박수가 있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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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발언 자체가 얼마나 무능력한 발언입니까? 천박하죠. 진짜. 찌질하고 치졸하고 할 말이 없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가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막 꽝치고 난리 나거든요. 네. 끝나고 다 일일이 학수를 하러 가. 그 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피켓 버리고 압수하고 압수하잖아요. 난리가 네, 났어요. 기억난다. 그게 대통령의 품격이지. 아이고 참. 아니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단체로 행동을 하면 우리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해서 야당에서 저렇게 반발을 할까? 그러면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야당 대표를 언제 한번 만나서 그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뭐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하러 왔을 때 각자 1인당 수정방 한 병씩을 책상 위에 딱 놓고 한 명 선물을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수정방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각하 수정방 우리가 하나씩 다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한 잔 드시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 잔 따라드리기도 그렇지. 하고. 뭐 하여튼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아무리 야당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힐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딛고 그리고 또 포용하고 또 그런 또 욕도 좀 먹고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욕 먹는 거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욕한다, 탄핵 뭐 하라, 탄핵 이야기하고 또 뭐 박수 안 쳐주고 참 창피해서 네. 말을 못하지 창피해서.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비슷한 지금 스탠스인지 이렇게 따라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이야기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랑도 좀 대화를 하고 싶고 술도 먹고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더라. 네, 그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예.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어때요, 의원님이 이 보시기에는? 대표는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연락을 하고 예. 능히 그러고도 저보다 더 가까운 분이 저기 계시니까 뭐 더 잘 알겠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평론가님? 그러면은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 실제로 좀 연락 안 아니 뭐 받아준다. 연락 잘 하시죠. 잘 하시고 이 대표님이 그 약간 뭐라 합니까? 시대 뒤떨어진 유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발산하세요.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아주 소탈하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이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거나 점심을 먹거나 혹은 뭐 술자리를 해 보면은 포복절도합니다. 아재 하도 유머, 농담, 아재 하도 유머 농담을 엄청 많이 발산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되게 좀 딱딱하고 약간 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힘들지 않나 했는데 저녁 때 이제 술 한잔 같이 하는데 막 진짜 웃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님하고 이제 연락이 돼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아마 폭 빠질 거예요. 오히려 그 아재 개그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기 권성동처럼 18번이 아니라 108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근데 만약에 진짜 국힘 의원들이 연락을 했는데도 안 받는다면 우리 의원님이 책도 쓰셨잖아요.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 이 책을 쓰셨잖아요. 예, 그랬죠. 그러면 이 두려움 때문에 좀 연락을 안 받는다, 그럼요. 피한다라고. 당연히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대체 뭐가 지금 자 보세요. 18번이나 이재명을 이야기해. 만약에 두렵지 않으면 저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 좋아 윤석열 아웃시키고 이재명도 같이 아웃시키자. 그리고 뭐 세 사람들끼리 뭐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만큼은 절대 안 돼. 왜 그러냐? 이재명 너무 두려우니까.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과 그 검찰이 얼마나 털었습니까? 맞아요. 근데 돈 10원 하나 나오는 게 없잖아. 박충근 의원이 무슨 뭐 그
발언해서 저 뭐야 법인카드. 법카 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는 법카 단 1원도 쓴 게 허투루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이랬더니 괜찮습니다. 그 얘기 안 하더라고. 왜? 할 얘기가 없잖아. 말은 내질렀는데 실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을 잡아놓으려고 온갖 걸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잡아놓으려고 한 것이 기억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을. 근데 저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2006년도에 당시 공직 시절에 유럽에 경기도시공사 분들하고 수원 화성 신도시 역사문화도시 만드는 모델을 보러 갔었는데 네. 같이 간 분들 경기도시공사 분들이랑 같이 갔는데 본부장님하고도 가고 거기 간부들하고도 갔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 어떤 분들이랑 갔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사진은 찍었거든 저도. 그러면 그 사진 내놓으면서 야 너 김준혁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갔는데 너 왜 기억 안 난다고 해? 너도 감옥 가야 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저 우리 댓글에 늘 댓글 다시는 짐팀즈님을 네. 광화문에서 2번 봤는데 얼굴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고소고발해서 감옥에 보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짐팀즈님 다음에 뵈면 꼭 얼굴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방금 우리 의원님이 국힘 박충건 의원이 그 법카 얘기한 거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이야기기는 한데 재밌어가지고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홍준표 시장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만난다고 갔잖아요. 취임식 간다고. 근데 이제 호텔에서 취임식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대구 참여연대에서 홍준표 시장 너 그 출장 간 거 요거 출장 내역 그 돈 쓴 거 정보 공개해라 이거 한번 보자. 얼마 썼고 어떻게 썼고 그랬는데 대구시에서 출장 경비랑 세부 내역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면서 비공개를 했어요. 홍준표 시장님 국가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트럼프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요. 네.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어요. 출장 목적을 안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곁다리 아니 그 홍준표는 옛날에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 무슨 위원장 할 때 그 현찰로 나오는 원내대표 할 때네. 원내대표 할 때 네. 한 달에 뭐 특활비. 1,000만 원인가 뭐 특활비 나온 거 집에 다 가져다 집에 줬대. 갔다가 쓴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네.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감옥 가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또 이야기한 발언 중에 요런 내용이 있어요.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심이다. 그리고 계엄 때 윤석열한테 항명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처벌만 할 게 아니라 포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큰 정치인으로 나가는 어떤 길 속에 있다. 그리고 보복이 그 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보복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또 보복이 또 생기게 된다. 그래서 본인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여기서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실제로 그렇게 될 거다. 그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칼 맞았을 때 자기가 누워서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로 본인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항의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지금 대표로 3번째 연설인데 첫 번째는 결기 있게 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마찬가지로 보복도 이제 그런 거 일치하지 않는 경지까지 올라간 거다. 뭐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인이 됐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극단적 대립과 보복의 반복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의 질투심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정치적 발상 여기에서부터 이 악업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윤석열도 마찬가지요. 윤석열이 정권 내내 한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 죽이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발목 찍어서 저렇게 무너진 거예요. 결국 그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가 이번에는 좀 꼭 털어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탄압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런 것들 역으로 화합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인가 되게 감명 깊고 저게 맞겠다라고 생각한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복하지 않겠다는 건 진심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잖아요. 정치적 보복 해서는 안 되죠. 대신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고 단 이 내란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은 그냥 따로 흘러가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처벌은 뭐 그건 전혀 그건 별개인 거잖아요. 별개인 거고 네. 저도 다른 방송에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법적인 문제는 그거는 정치인이 아니 이 사람이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무조건 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뭐 다 이렇게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 정서상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별개죠, 아예 별개. 실제로 이제 그 지난주에 모두의 질문 Q라고 하는 이제 우리 창립식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자기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아주 훌륭한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자기는 정조에게 배운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대선 나왔을 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정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재명이 보낸 정조의 편지 뭐 책도 쓰고도 네. 했었는데 의원님 또 정조 그때 전문가시죠? 이 정조가 사실은 즉위하면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종통을 둘러하지 말라는 선대왕의 명을 받고 모든 은혼의 관계를 아예 다 청산하겠다. 아버지 죽인 세력들을 다 용서하겠다라고 즉위하는 순간부터 선언했거든요. 저는 그야말로 그 복수를 해도 정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을 다 처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용서로부터 시작하고 화합의 정치로 나갔단 말이죠. 저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1번이 정조인 이재명 대표가 바로 정조의 포용의 정치를 이제 따라서 아마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런 복수가 없는 그런 화합의 정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